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5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라고 하면 이기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는 사유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죠.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개업은 못한다. 결격사유 의의를 보면 양가로 1번 해당되는 자는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동그라미 1번 중개업 등록 요건이다. 그리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기억해 보니까 개인인 개업공개사가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니은에 보니까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법인의 임원, 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2개월, 우리 암기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D것에 고용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중개업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고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되고 사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미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은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6페이지 제한능력자 해가지고 미성년자가 있는데요. 우리 법제 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법조문에 있는 순서대로 12개를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가 있는데 미성년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오직 나이를 잡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혼인을 해도 안 되고요. 오로지 나이가 만 19세 되어야만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습니다. 결혼해도 안 되고요. 법정대리인 동의받아도 19세 되기 전에는 중개업소에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순서는 제가 조금 교재하고 다르게 적는데요. 법조문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 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에서 벗어나려면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그러나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정신과 의사 마음대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결격사유에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되겠는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복권 결정. 시험에 파산 채무를 모두 변제 완료하고 법원에 복권 신청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신청했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 3년 미경과자.
3년 미경과자가 되겠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집행 종료가 있는데요. 집행 종료. 집행 종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기 석방. 만기 석방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됩니다. 만기 석방되고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가석방인 경우에는 가짜로 석방인 경우에는 가석방 기간을 잔여형기라고 하죠. 남은 형기에다가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징역 3년 선고받고 만기 석방되고 3년 지나야 되고요. 징역 3년 선고받고 만약에 2년 만에 가석방 되었으면 남은 잔여 형기 더하기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죄를 지었다면 만기 석방된 자나 가석방된 자나 선고받은 날로부터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똑같습니다. 즉 3년 선고받고 만기 석방된 후 3년 지나야 되고요. 3년 선고받고 2년 만에 가석방되어도 남은 잔여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시험에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X입니다.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가석방 기간, 즉 남은 잔여 형기를 지나고 나서 또 3년 지나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행면제가 있습니다. 집행면제가 있는데 집행면제는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특별사면. 특별사면 되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사면의 경우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일반 사면이 더 좋은 거죠.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 변경. 법률 변경으로 인하여 예를 들면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간통죄로 구속되어 있다가 석방이 되었다 하더라도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입니다. 형의 시효 완성. 형의 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아예 처음부터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공소가 제기되고 있어도 결격 사유가 아니고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도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재판 받기 전에 시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고요. 형의 시효라는 것은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 시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특별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고요. 공소시효는 시효가 완성되면 결격 사유 아니고요. 공소 제기되고 있는 사이에도 결격 사유 아닙니다. 공소 제기라는 것은 재판에 회부되는 거죠. 재판에 회부하는 게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시간이 경과되는 게 공소시효입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하기 전에 죄 짓고 안 잡히고 시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죠. 법률 변경이 되어서 석방되더라도 3년 지나야 된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일반 사면이 특별 사면보다는 좋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입니다.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인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1년에서 5년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하면은 앞에 거 볼 필요 없고 뒤에 유예 기간만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동안은 다시 시험도 볼 수 없고 자격 취소되고 3년 동안은 중개사무소에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자격도 취득할 수 없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자격 취소죠. 12가지 중에서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도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입니다. 만약에 자격정지 처분을 6개월간 받고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6개월 동안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이 8번째가 또 좀 중요한데요.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동안은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되는데 예외가 3가지가 있다. 예외 3가지가 있는데 사망, 해산. 사망, 해산을 하면은 등록을 취소하는데 3년 지났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영원히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그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파산 선고받고 등록이 취소됐다면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복권 결정이 있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야 된다. 피성년 후견인이어서 등록이 취소됐다면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나는 거지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났다고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은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등록 기준 미달. 예를 들면 법인의 등록 기준에 보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모조리 다 그만두면 등록 기준에 미달되고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서 등록 취소되었다면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지 않아도 다시 등록 기준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외가 시험에 출제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업무 정지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업무 정지 처분 6개월 받았다면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6개월 동안은 개업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입니다. 자,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이 5월 13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5월 13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6월 13일 날 갑이라는 임원이 선임되었다. 그런데 가령 7월 13일 날
7월 13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6개월 받았다 하더라도 이 갑 임원은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할 때에는 근무를 안 했잖아요.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는 근무를 안 했다고요. 처분 당시는 근무를 해도 이런 경우에는 이 갑 임원은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보면은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입니다. 이 법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300만 원 이상 받아야 결격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이 1번에서 11번에 해당되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단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38번에 1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러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그 효과, 결격 사유는 개업 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입니다. 개업 공개사 등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인데 따라서 만약에 등록을 하기 전이라면 등록하기 전 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 전, 취직하기 전하고 취직하고 나서를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등록 전이라면 등록 불가입니다. 등록 전이라면 등록 불가, 개업이 안 된다고요. 이 결격 사유 12가지에 해당되면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 전, 취직 전이라면 고용 불가,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고용되어 있다면 해고라는 말은 지금 쓰지 않죠? 고용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됩니다. 2개월 이내에 그 고용관계를 종료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고요.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는 경우인데요. 우리 그 암기 프린터 31번 맨 밑에 보면은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개업공개사 등, 개공 등에 해당되는 게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이 비결이다. 우리 돈 모으려면 비트코인 하는 게 비결이 아니라 예금이 비결이다.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그 다음에 금지행위, 이중소속 등의 금지, 비밀준수 의무 위반,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요것은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회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개업공개사 등이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보면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공 플러스 소공에 해당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결격사유 교재 37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이제 쉬었다가 38페이지 중개 업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